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살펴볼 자료는 그린웨이브 테크놀로지 솔루션스, 티커 GAVA에 관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금융 데이터부터 회사 자체 발표 자료까지 정보가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Fintel, TradingView, Simply Wall Street 같은 곳 자료도 있고 회사 웹사이트 자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둘러싼 좀 상반된 신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목표는 당신이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이 GAVA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고요. 전자제품 폐기물하고 고철 재활용 사업을 합니다. 아, 재활용 쪽이군요. 네,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동부 쪽에 주로 13개 정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서요? 라이센스 관련해서요? 아, 네. 그게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오래된 규정 덕분에 받은 운영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보게 하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하죠. 해자 같은 거네요. 뉴커 같은 큰 철강 회사들이랑 관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뉴코어나 심스 같은 대기업들한테 고철을 공급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다 100% 미국 내에서 조달된 고철이라는 거예요. 오, 요즘같이 미국 내 공급망이 중요할 때는 그게 상당한 강점이겠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유리한 지점이죠. 근데 이제 재무 상태를 좀 보면 이야기가 약간 복잡해집니다. 아, 재무 상태요. 주가 보니까 엄청 떨어졌던데요? 네, 맞아요. 지금 6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한 0.2달러 그 정도 수준인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90% 가까이 하락했어요. 90%요? 와, 시가총액도 그럼 엄청 작겠네요? 그렇죠. 한 1,300만 달러, 1,400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료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아주 작은 회사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좀 나오나요? 매출은 TTM 기준으로 보면 한 3,3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문제는 순손실이에요. 순손실이요? 네, TTM 순손실이 무려 1억 달러가 넘어요. 마이너스 1억 달러 이상. 네, 매출이 3천만 달러인데 손실이 1억 달러라고요? 네, 그래서 주당 순위 그 EPS가 마이너스 250달러에 가깝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죠. 당연히 배당 같은 건 없겠고요. 네, 배당은 없고요. 수익성 지표인 EBITDA 마진도 마이너스 41%가 넘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재무 상태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심플리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는 재무 건전성 점수를 꽤 높게 줬다면서요? 5점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점수가 높게 나온 건 아마 2024년에 회사가 대대적인 재자본화 작업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재자본화요? 네, 한 8천만 달러 넘는 규모로 부채를 확 줄였어요. 전환사채 같은 것도 다 해결했고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자산 부채 상태만 보면 확 개선된 거죠. 아하, 부채를 줄여서 장부상으로는 좋아 보이게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장사,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전히 큰 적자라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주주가치를 희석시킨 이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겠죠. 성장 동력 같은 거요. 네, 회사가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또 예상되는 건데 철강이나 구리 수입에 관세가 붙으면 국내 재활용 금속 수요가 늘 거라는 기대죠. 아, 관세가 붙으면 미국 내 생산품이 더 유리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는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4,700만에서 5천만 달러로 올려잡았어요. 매출의 75%는 미국 내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인 뉴커가 근처에 큰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호재겠네요. 맞습니다. 뉴코의 렉싱턴 시설이 가동되면 그 지역 수요가 엄청 늘 텐데 GWAB가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니까요. 자체적으로도 뭔가 노력하는 게 있나요? 네, 있어요. 처리 능력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파쇄기를 설치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7곳을 직접 사들여서 임대료를 연간 170만 달러 정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비용 절감 노력이군요. 네, 스크랩 앱이라는 앱도 만들고 AI 개발도 하고 새로운 장비들도 들여오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 계약이나 허리케인 복구 관련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내부자 매수도 있었다고요? 작년 말에요? 네, 그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CEO랑 이사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꽤 많이 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도 있다고요. 공매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핀텔 데이터를 보면 공매도 관련 수치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수치들이죠? 일단 유통 주식 수 대비 공매도 비율 자체는 2% 정도로 아주 높진 않은데 장외 공매도 거래량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0%를 넘는 날이 꽤 자주 보여요. 장외 거래 비중이 높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보통 기관 투자자들끼리 큰 규모로 거래할 때 장외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기관들이 공매도로 활발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주식 빌리는 비용도 비싸다고요? 네, 주식 차입 수수료율이 상당히 높아요. 최근에 보면 16%에서 18% 정도. 16에서 18%면 엄청 높은 건데요. 그렇죠.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내면서까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시장의 시각이 꽤 부정적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런 상황이면 혹시 숏 스퀴즈 가능성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죠. 핀텔에서도 숏스퀴즈 점수를 제공하는데 비공개지만 높은 차입 수수료나 이런 걸 보면 잠재적 위험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FTD, 그러니까 주식 인도 실패 기록도 꽤 많이 있었고요. 정말 복잡하네요. 정리해보면 그린 웨이브는 재활용이라는 성장 산업에 있고 나름의 경쟁 우위도 있고 최근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보여줬고 내부자 매수 같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동시에 엄청난 적자 상태, 주가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높은 공매도 관련 지표 같은 명백한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나 관세 같은 외부 변수 영향도 너무 크고요. 자, 그럼 이제 당신께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그린 웨이브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사가 말하는 성장 스토리가 과연 지금의 이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드러난 위험들이 머뭇어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특히 관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될지, 그 효과가 어떨지, 그리고 이 작은 회사가 점점 커지는 재활용 시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들이 참 많네요. 이것이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속에서 발견한 핵심적인 고민거리들입니다.